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또 무술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. 조금 다른 내용이고 조금 짧은 그냥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저 딴에는 이제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. 아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술범법 후에 자이테오가 무술 육군자를 참수형에 처했잖아요. 근데 원래 6명이 아니라 7명이었다는 겁니다. 근데 왜 한 명이 빠졌을까?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. 저번에 말씀드려갖고 많이 아실 거예요. 무술 육군자들이라고 하면 담사동, 양해, 양심소, 그 다음에 강광인, 그 다음에 유광재, 그 다음에 이목, 이 6명이 되겠습니다. 근데 서치정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죠.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1898년 무술범법이 실패가 된 후에 무술범법 유신파들이 체포가 되죠. 하지만 강유희와 양계초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. 하지만 나머지 담사동 외 여기는 야채시장 입구에서 참수형으로 세상을 떠나죠. 그들이 바로 무술 육군자들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거기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이 인물이 서치정이라는 인물입니다. 근데 왜 이 사람이 빠졌느냐? 먼저 서치정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떤 인물이냐면요. 1826년 출생이고요. 강소성 의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. 그 강소성 의싱이라는 그 지역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아요.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중국 근대사의 유명한 소설가 누신, 그분도 그쪽 출신이거든요. 아무튼 그분 말고도 많이 있어요. 아무튼 1918년에 사망을 합니다. 그러니까 꽤 오래 사는 거죠. 제가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거의 80살 넘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의 사상은 진보에 가깝습니다. 그 다음에 혁신을 옹호했고 주장도 했었죠. 하지만 강유희와 양계초 같은 무술 육군자들처럼 적극적이지는 못했어요. 그냥 소극적이었죠. 그래서 아마 죽음을 피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강서재한테 그 강유희, 양계초, 담사동 같은 그
유신파 인물들을 옹호한다는 내용의 상서문도 올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다들 제 그걸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의와 수구파 측 인물들이 무술 정변을 일으킵니다. 그래서 무술 범법은 실패로 돌아가죠. 그래서 강서재 같은 경우는 중남해 인대에 감금이 돼버리고 유신파 간원들을 체포를 하죠. 그리고 서치정도 그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. 자의는 그 7인을 다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을 내리죠. 그 다음날. 자, 근데 이홍장이라고 인물도 아실 거예요. 그 해군 총독도 맡았던 분인데, 아무튼 이홍장이라는 인물이 이 서치정이랑 엄청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. 부친 때부터. 그러니까 부친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친구 사이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어요. 그러니까 이홍장은 자기 절친을 죽임을 당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막 머리를 씁니다. 근데 문제가 본인이 지금 수구파 측에 있거든요. 다시 말하면 자의와 영농 그쪽에서 지금 자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도 이 서치정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영록을 이용합니다. 그 당시에 자이태우가 엄청 진노를 하게 된 거예요. 그 무술 범법 인물들이, 그 유신파 인물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되게 진노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그 무술 범법 그 사건을 영록에게 책임을 전가를 해버립니다. 왜 당신은 몰랐냐? 당신이 빨리 알고 나한테 보고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되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. 영록한테. 그리고 당신이 책임을 져라 이런 뭔가가 있었다고 하나 봐요.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록이 어떻게든 그 책임을 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도 그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자기 혼자는 그게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이홍장이 자기가 도와주겠다. 도와줄 테니 내 친구 서치정을 구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참수형에만 처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. 그래서 잠시만요. 영록이 좋다고 그 자이태우한테 달려갑니다.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해요. 총사정을 해요. 뭐라고 얘기하느냐? 서치정 그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일 뿐입니다.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치, 그러니까 신정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단지 유신파 간원들과 논 것 뿐입니다.
뭐 경극 같은 곤곡 같은 걸 뭐 같이 부르고 뭐 그 관람도 하고 또 장기만 줬고, 그러니까 그것뿐이다. 그 사람은 유신파 간원주처럼 그 나서지도 않았고 뭘 한 적이 없다. 그리고 유신 선포 후에 3개월 내에 황상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 그 자는 유신파에 속하는 이가 아닙니다. 그러니 참수형만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자이테우한테 막 부탁을 합니다. 본인 친구도 아닌데. 근데 그래서 자이테우가 그래? 그렇다면 알아보면 알겠지. 그래서 황간에게 누군지는 몰라요. 그 이연영인지 안덕현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어떤 황간한테 네가 황상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.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맞느냐? 가서 네가 물어서 대답을 듣고 와라. 그래서 그 황간은 예 하고 이제 그 중남의 인대에 감금된 황상인 강서재에게 가죠.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. 자이테우한테 들은 질문을. 근데 강서재도 그래 3개월 동안 뭐 그런 서치정을 만난 적이 없다. 그래서 자이테우한테 또 얘기를 하죠. 그 답을. 그러니까 자이테우가 그래?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이 맞나 보네? 그래서 그냥 그 징역살이만 하게 합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 담사동 6인은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사형 집행 유예만 하고 그냥 감옥에서 산 거예요. 그 서치정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언제 감옥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아서 감옥에서 나옵니다. 그리고 곧바로 깡저우라는 그 중국 강저우라는 지역으로 갑니다. 그리고 거기서 그냥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. 조용히 살았겠죠. 그리고 거기서 그의 이름인 서치정을 서진수라고 이름을 개명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뭐 그냥 에피소드인데요. 저 딴에는 좀 흥미로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는 아마 무술범법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이만 두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